거구나. 이번에 7월 11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진행할 내용은 그 실제 확률했던 그러한 관찰들을 바탕으로 그 실제 한번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는 거를 한번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에 뭐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했던 게 너무 개념적인 내용이 좀 피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아닙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에서 보는 샘플 스페이스랑 이벤트와 펑션이 아마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실제 머신러닝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대응시켰을 때 샘플 스페이스는 데이터셋이고 이벤트 자체를 데이터로 보고 펑션이 그냥 GPT라고 했는데 우선은 그냥 일종의 머신러닝 모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뭐 대응시켜 보면은 그래서 뭐 딱히 생각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우선은 제가 뭐 복싱하니까 그걸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잽이랑 훅이랑 히트랑 미스라는 데이터셋 일종의 표본 공간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번에 설명한 게 이벤트가 샘플 스페이스의 파워셋이다 보니까 이렇게 잽 하나만 가지는 이벤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잽 두 개와 이렇게 중복 잽 히트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과 이걸 계속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이런 각각 하나를 데이터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똑같이 이벤트로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펑션은 이거에 대한 확률 값을 주는 건데 뭐 이게 실제로 그 펀치를 낸 빈도라고 했을 때 어, 잽을 한 그 내는 것 중에 7번 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맞춘 건 총 맞춘 개수는 세 번, 10번 중에 3번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게 이벤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벤트를 무한하게 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에 따라 총 길이를 내가 엄청 많이 줄 수도 있고 내가 조건에 맞도록 길이를 3개를 주거나 해가지고 많은 경우를 놔줄 수 있고 하고 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GPT가 뭐 하는 놈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차포 다 떼고 좀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게 빈칸인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를 찾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확률적 모델이었는데 요새는 신경망을 통해서 잘 찾기로 하는데 여기 이 빈칸에 뭘 들어갈지 찾는 놈인데 GPT는 뭘 하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 놀이공원이 좀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당연히 여기 가지나 뭐 사고 같은 거는 낮을 건데 실제적으로 GPT 하는 역할은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갈지 확률적으로 예측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수학적인 얘기고 실제 기술적인 부분 이게 엄청 많거나 이게 또 어떻게 경률로 처리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게 아니다 보니까 우선은 GPT가 하는 놈도 그냥 다음 한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 로테이션으로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잽을 냈을 때 확률, 그러니까 잽을 냈을 때 맞췄을 확률을 확률로 뜻하는데 이거는 또 GPT 입장에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가 잽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히트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준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앞에서는 굳이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단어를 예측해야 되는데 굳이 예측하는 게 반대로 여기 중간에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 상관이 없게 만든 모델도 있긴 하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아니면은 첫 번째 칸 빼고 나머지 단어가 짝 있을 때 여기서 뭐를 예측하냐? 좀 하는 것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조금 자세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조건부 확률이랑 ML인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 그저 확률이다 보니
우선 좀 확률을 좀 먼저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쓴 노테이션이 그 샘플 스페이스 하나 이벤트를 이게 0과 1 사이 어떠한 수로 대응시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상의 빈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 이게 잽이 나올 확률이 45%, 45%, 훅이 나올 확률 35%, 그다음에 히트가 15%, 그다음에 그 빗맞을 확률이 0.5%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엑시즘 2를 했을 때 PS를 좀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 생각해 봤을 때. 왜냐면 이 F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 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S는 이게 여러 가지 집합이다 보니까 그냥 못 넣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게 각 함수 값을 더해주는 게 조금 연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확률, 근데 이게 조금 한계한데, 그래서 먼저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건 이 fxy 관계, 잽일 때 확률값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각각 f끼리의 연산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다 더해서 1이랑 연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2번은 약간 노테이션만 이렇게 썼고, 이거는 그 함수값끼리의 어떠한 연산이 정의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보는 확률 분포라는 정체는 결국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어떠한 함수겠거니, 그거 이 더하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확률의 공리 1, 2, 3을 다 만족하는 어떠한 함수가 우리가 보는 확률 분포의 정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함수값끼리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냥 해가지고 그냥 만족한다고 당연히 된 거였고,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잽을 냈을 때 얼마나 맞출 것인가. 이거는 또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가 아는 거는 결국 잽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값만 들어갈 수 있는 함수인데, 이건 일종의 한 두 개, 세 개의 값을 넣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얘가 나온 빈도수랑 얘 둘 다 같이 나온 빈도수를 같이 계산했어.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구했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일종의 데이터셋인데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잽이 포함된 그런 개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1, 2, 3, 4, 5, 6 하면 다섯 개분의 실제로 잽이 히트한 건 이거 5, 6이니까 이게 5분의 3 해가지고 이게 5분의 3인데 계산 잘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거는 이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저번에 이게 그 공리라고 하나, 이게 약간 이 여건과 항등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과 항등원을 조금 대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잽과 훅의 그거를 수치화를 해야 되고, 그 수치화를 대한 게 순서나 크기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뭔가 좀 하기 힘들더라고. 이게 단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끼리 어떠한 순서를 주기 힘드니까 그로 인한 그 거리 함수를 정의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수직선의 이렇게 확률을 보는 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이게 반대로 이게 순서가 있는 거면은 이렇게 조금 보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 연산이 닫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연산이 닫혀 있는 거에 통해서는 여건과 항등원이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공부 종류가 안 돼. 오늘 그러면은 슬라이드 이렇게 켜놓는 게, 네. 네.
일단은 저기 저 그 샘플 스페이스가 데이터셋이고 이제 이벤트가 데이터 그리고 펑션 GPT라고 쳤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이벤트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 집합의 슈퍼셋이 이제 모든 이벤트의 집합들이라고 어, 네, 생각을 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샘플 스페이스를 저렇게 이렇게 잽, 힛, 미스 이렇게 잡으면 사실 잽, 콤마 잽은 이벤트가 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거는 슈퍼셋이 아니라서 뭔가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 저거는 사실 셋이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부분 집합은 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뭔가 말씀하신 이제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본 걸로 제가 그냥 만약에 데이터셋을 잡자면은 그냥 잽 훅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셋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냐면 그러니까 잽 콤마 hit이라는 게 데이터셋의 하나의 원소가 되고 잽 콤마 미스 그리고 훅 콤마 hit 훅 콤마 미스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셋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제가 뭔가 이제 그냥 확률을 수학적으로 공부한 내용이랑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파워셋이라길래 그냥 이걸로 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딱 그런 의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저거를 두 개 다 같이 얘기를 했다가는 저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였어요. 약간 맞는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음, 그 홍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그 곱집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훨씬 더, 네, 잽잽도 말이 되고, 네, 잽힛도 말이 되니까. 네, 음, 네. 저 데이터셋에 표현해준 저 집합을 두 개를 이제 곱집합으로 해가지고 음. 그거를 이제 전체 데이터셋이다고 하면은 이제 4 곱하기 4, 16개의 원소를 갖는 데이터셋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의미는 뭐 어떻게 부여를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신 거죠. 이 부분. 네네. 네, 네, 그게 색깔이 바꾸는 것보다. 아, 이렇게 해서 하나씩 고른다는 느낌으로. 네. 아, 그렇게 해서 잽잽, 잽훅, 잽힛, 잽미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이벤트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고 두 번째가 훅, 잽,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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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훅, 미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하면은 그만큼 랭스도 길 수도 있고. 그쵸. 예, 예. 그게 음. 뭐 사실 이론적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무한대도 사실은 가능한데 이제 항상 무한대는 조심해야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예, 저기를 하고 밀어두고 근데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 어떤 권투 선수가 내밀 수 있는 조합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은 몇 번씩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대신 이제 확률적 만약에 이제 이게 다 정말로 동일한 확률로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각각의 조합에 대한 확률 자체가 엄청 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음, 조- 조건부 확률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벤트 A랑 이벤트 B가 있다고 할 때 사실 조건부 확률을 구하려면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교집합이 없으면은 사실 주권부 확률은 0이 될 거고 그것도 제가 하나 의아했던 게 사실 그 데이터셋을 저렇게 해버리면 사실 데이터셋끼리는 그 디스조인트 하기 때문에 저렇게 데이터셋을
잽, 훅, 힛, 미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이를 이 단 하나 간에는 조건부 그 확률을 만들어봤자 다 0일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거를 복집합으로 하면은 어쨌든 데이터셋의 원소 개수는 이제 4 곱하기 4니까 16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은 이제 2의 16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해당한 몇 집사들이 쭉 나올 텐데, 거기 중에서 이제 그 이벤트 중에서 내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싶은 이벤트 두 개를 찝어가지고 그 두 개의 이벤트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뭔가 의미 있는 조건부, 0이 아닌 의미 있는 조건부 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제 생각에는 교집합만 있다면 어떻게든 조건부 확률은 구할 수, 0이 아닌 조건부 확률은 나오게 되니까 뭔가 네, 이벤트를 잘 교집합이 있는 걸로 두 개를 잘 설정을 한다면 네, 음. 조건부 확률은 네, 나올 거. 네, 사실 사실 이게 말은 GPT인데 GPT 쓰기는 애매했던 게 얘가 가지고 있는 이게 데이터셋이 단어가 한 몇십만 개 딱 많다 보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괜히 계산만 복잡해지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어차피 뭐 역할은 어차피 다음 게 뭔지 다음 게 확률 제일 높은 애를 뱉어주는 놈이니까 그럴 거면 조금 간단하게 이것만 해보자 그랬어. 혹시 뭐 다른 부분 궁금하신 부분 없으신가요? 저 혹시 그 이쪽 슬라이드에서 그 우리가 정해야 하는 거 두 가지가 저 이 부분에서 약간 살짝 놓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확률 분포라는 게 이게 이- 어, 아, 중지를 해놓고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어, 결국 얘가 함수다 보니까 결국 확률 변수라고도 결국 함수인데 그 함수다 보니까 일단은 함수로서 대응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명한 내용이다 보니까 잽을 낳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뭐 훅을 낳을 확률이 몇 퍼센트냐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 다시 돌아가면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전체 집합이 1이라는 게 확률의 공률에서 꼭 필요한데 이거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덧셈을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덧셈으로 했는데 저게 나중에 진짜 그 연속적이라면은 이게 적분으로 들어가고 근데 또 적분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죠. 적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더하기야 적분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그래서 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노테이션이 이건데 아마 세팅에 따라서 이게 두 번째 조건인 이 FSSI가 1이라는 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확률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공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F끼리 이 함수값끼리 덧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연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저 PS가 1이어야 된다는 것은 저게 지금 그 파워셋이 그러니까 저 S라는 게 이제 저 전체 데이터셋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를 말하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의 모든 원소들의 그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공리 2번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이제 잽, 훅, 힛, 미스 이거를 0.4535155 이렇게 나눠 주신 게 어쨌든 저게 다 더하면 1이
그러니까 저걸로 그냥 어, 그 뜻은 이제 위에서 샘플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이제 그 네 개 샘플 스페이스는 네 개 원소가 있고 그 원소 네 개를 각각 더하면 그 확률이 1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 이게 함수를 더한다는 어, 뜻, 그 말씀하신 거를 조금 네,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 위에 쓰신 것만으로도 그냥 이 엑시움 2번을 만족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 SI 제가 펜이 아, 요 SI라는 것이 이제 샘플 스페이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원소이고 어, 어디 갔지? 아, 예. 네,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잽이 요 SI가 되고 얘가 이제 F를 타고 오면 이제 네, 0.45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개를 쭉 이제 썸을 하면 1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소들의 확률값, 그러니까 원소들 하나하나 픽한 다음에 그걸 확률값을 F를 태워갖고 확률값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각각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라서 네, 그 의미라서 네, 네, 함수끼리 더한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함수 더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게 예쁘게 잘 안 더해질 수도 있어가지고 조금 일부러 연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녀석이면은 더하거나 할 수 있는데 조금 이게 정의가 조금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그런 놈들일 경우에 약간 더하기가 아닌 또 다른 연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저는 그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약간 그거 너무 미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단순히 계산이고 지금 이 부분은 뭐 따로 뭐 좀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냥 수학적으로 정의를, 집합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랑 여건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거랑 지금 어, 말씀해준 게 이제 세팅이 너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네, 매칭시키기가 쉽지 않기는 했었는데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어, 네. 그러니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이해를 못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항등원이랑 여건이랑 이런 것들 제가 했던 얘기들을 어, 어,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매칭을 시키셨는데 어, 네. 제가 잘 그 이해를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8번 설명하실 때. 근데 저는 딱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였다고 하고 근데 이게 좀 진짜 뭐 데이터고 이게 순서가 있고 이게 크기가 비교할 수 있으면은 저거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저 상황에서 계속 저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봤는데 딱 지금 컨디션 하기 좀 어렵더라고. 그게 왜 안 되느냐고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저 두 단어가 조금 둘이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가져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말은 다 한 것 같고 어, 혹시 그럼 뭐 다른 뭐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 뭐 자유롭게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는 뭔가 이제 수학 그 사이드에서 조금 먼저 살펴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뭔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대입시켜서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념이 실제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적용되지 뭐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타이타닉 데이터셋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셋도 뭐 얘가 뭐 어떤 등급의 표인지 그리고 나이가 몇인지 뭐 성별이 뭐 몇인지 이런 게 다 그 각각의 컬럼들이 있고 그 컬럼에 해당하는 이제 값들이 이제 조합이 되면서 각 데이터셋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의 샘플 스페이스를 잡자면 예를 들어서 성별이 A집합이고 A집합 안에 그냥 남자, 여자 그 원소 두 개가 있고 뭐 표에 대한 그 집합은 뭐 A,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 집합이 뭐 A, B, C 이렇게 D, E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샘플 스페이스는 그것에 다 곱집합을 하면 그게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곱집합을 했을 때 그럼 확률은 어쨌든 그 곱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끼리 그걸 다 썸을 했을 때 어쨌든 전체 확률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여자 A집합 남자 여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그 A집합 자체도 확률 전체 확률은 1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는 6.5, 뭐 여자가 여자 아니 뭐좀 특수성을 부여하자면 남자가 살 확률은 0.3, 여자일 때 사용할 확률이 0.7,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집합마다의 확률을 부여를 해서 그 집합 자체의 썸을 했을 때 1이 되면 그러면 어쨌든 그걸 다 곱하기를 해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니까 그러면 그 곱집합을 했을 때도 얘가 그 원소 하나하나의 확률이 정해지고 그걸 다 썸을 하면 결국 그 곱집합의 그 샘플 스페이스 전체 합 대한 확률도 1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를 그렇게 잡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300 뭐 몇 명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쭉 있을 텐데 어쨌든 음, 어쨌든 그 샘플 스페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A 집합 A부터 뭐 E까지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샘플 스페이스의 하나의 원소는 그것 역시 집합일 텐데 곱집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소를 5개 가지고 있는 집합이겠죠.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 하나가.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제 대응되는 이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곱집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하나마다의 확률은 그냥 그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 하나가 갖는 확률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률 분포로 나타내 보면 X축에는 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X축에는 그냥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이 이제 쭉 나가 있을 테고 그러면 Y축에는 그 원소마다 확률 값을 이렇게 Y축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확률 분포가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그 그러니까 확률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맞춰야 되는 게 머신러닝이니까 그 확률 분포를 뭔가 ML이나 이런 걸 해서 뭔가 이렇게 추정을 해나가는 그런 게 뭔가 ML이 기법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매칭해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은 사실 그냥, 저희가 배운 그냥 이벤트는 그냥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들을 여러 개 묶은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만 가지고 보면 이벤트가 들어갈 개념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뭔가 머신러닝에서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뭐 필요나 그런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매칭시켜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벤트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게 결국 데이터가 그러니까 여기 A 집합, B 집합, C 집합, D 집합 있으면 이 줄 하나가 이벤트를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계속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뭐 일단은 그게 얘가 안에 얘 자체도 집합이 되기 그러니까 파워셋인가 파워셋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는지 카운트하는 게 결국에는 확률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맞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제 생각은 결국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의 어떤 데이터셋이든 결국은 그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현상이 그냥 그 정형 데이터로 주어진 거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다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보면 뭐 남자랑 여자 중 뭐 누가 더 많이 죽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뭐 객실 등급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죽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뭐 객실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의미한 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이름에 K가 뭐 세 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죽었을까 이름에 K가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확률이고 사건이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사실 그 현상이 하나 주어지면 그 무선 해석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분포 함수들이 무한히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걸 하게 되는 좀 그걸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과학이랑 연결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약간 저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약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퓨처 셀렉션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컬럼이 지금 192개가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 그 메모리 상에 다 때려 넣자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를 찾, 찾고 있는데 일단은 저거 못 교수님만 이해해가지고 전 이해 못 해가지고 일단은 교수님 내일 혼나러 갈 예정인데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잘 찾아서 잘 선택해서 이게 모델을 돌린 것도 조금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냥 얘기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한번 썰풀 해봤습니다. 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컬럼들이 있을 때 이 컬럼은 뭔가 확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컬럼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할 때, 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 말씀드린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 A는 이제 어, 그 남자인 사람의 그거를 이벤트 A라고 묶으면 그러면 그 전체 데이터셋 중에 남자인 애들만 다 이벤트 이렇게 묶일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벤트 A에 대한 확률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벤트 B는 이제 여자인 사람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러면 그 데이터셋의 파워셋 중에 여자인 원소를 갖고 있는 애들만 다 모아서 이벤트 B라고 하면 사실 이벤트 A와 B는 그 디스조인트이기 때문에 교집합은 없을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각각 이벤트 A랑 이벤트 B의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구해보면은 만약에 뭐 0.3, 0.3이 나오고 뭐 0.5, 0.5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 여자라는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컬럼 자체는 변별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A, B, C라는 그 컬럼을 곱집합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제 B 집합에 대해서 이 B 컬럼이 변별력이 있는 앤가 판단을 할 때 B의 원소들이 뭐 1, 2, 3 있을 텐데 그걸 각각 B의 원소 1을 가지고 있는 애를 이벤트 A로 만들고 뭐 2번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애 B 뭐 C 이렇게 만들고 그 이벤트끼리의 확률 구해서 그 값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얘는 그냥 변별로 없는 컬럼이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 방법이 실제로는 디시전 트리 그 방법인데 이게 트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컬럼 하나를 기준으로 얘의 그러니까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든지 계산해 준 그러니까 얘가 이 값 이상일 때 true고 이렇게 계속 이진트를 나눠주는데 그거를 뭐 남자는 여자 이렇게 나누고 여기서 임포턴스가 몇 퍼센트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객실 등급 객실 등급이 뭐 A, B, C일 때 이렇게 임포턴스가 얼마냐 해가지고 약간 그 방법 알아 좀 그 방법을 조금 그 방법을 공부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저게 이게 모델이 너무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이 데이터가 간단하면은 저런 것도 해석이 돼서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뭐 굳이 요새 딥러닝이 만능은 아니다 보니 아니고 뭐 실제로 데이터가 적으면 딥러닝 못 돌리기도 하고 실제로 저도 그 약간 데이터가 적거나 그럴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하고 그런 임포턴스를 확인해가지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또 모델의 데이터를 어떤 컬럼을 좀 사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디시즌 트리 약간 그 트리 기반 뭔데 그 디시즌 트리인지 그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확실히 그 머신러닝 모델을 일반적으로는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좀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뜯어보면 뭐 그렇구나 싶은데 이제 뭐 디시전 트리를 기반으로 한 뭐 XGBoost 이런 것만 돌려도 사실 좀 되게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물론 뭐 어떤 뭐 피처 임포턴스 같은 걸 뽑으면 뭐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점점 더 그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교수님 시켜서 하고 있지만 이게 마음에 썩 들진 않거든요. 그냥 결과가 그래서 결과가 그렇다니까 뭐 쓰면 되겠네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델 돌리면 이게 실제로 계산 같은 거 해볼 때 진짜 저렇게 되나 왜 그럼 좀 따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야 그게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바탕으로 다른 어떠한 작업들을 할 때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상황에 맞도록 진짜 커스텀 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 나와도 해봐야겠어요. 그 중간에 슬쩍 들어오셨는데 이게 땡 선생님 혹시 그 자기소개 한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간 뭐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러니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맨날 복싱 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싸워야 된다면 싸우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 주먹 한 번, 두 번 뻗는 게 너무 힘들고 그거를 여러 라운드 하려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냥 못 하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싸워야 되는 놈이 뭐 하는 놈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도 이거 머신러닝 할 때 똑같은 개념으로 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이라는 게 실제로 확률이 탈 쓰고 있는 놈이라면 확률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져다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쓰는 머신러닝이 알고 보니 확률적인 개념이면 확률의 어떠한 접근법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기 편하겠구나 좀 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러니까 실제 확률의 공리나 뭐 샘플 스페이스나 이벤트 막 펑션 같은 거를 실제로 어떻게 좀 돌리는지 좀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바탕으로 그 원래 하던 그 MLE를 다시 가가지고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실제로 한번 MLE 계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혹시 그 ML이나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 또 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번에 원래 요거 이번 모임 하기 전에 원래 하던 거를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좀 돌려보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다른 데이터로 해보려고 하다가 전체 데이터 전체를 너무 이제 귀찮아가지고 타이타닉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모델로 잡아야 하는 게 이제 뭐 정규 분포를 그 바꿔가지고 어 모델을 쓸 수도 있고 혹은 그 로지스틱을 모델로 잡아가지고 이제 ML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ML을 구현해서 나오는 그 추정값이랑 그 파이썬이나 이제 기존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패키지로 나오는 추정값들이랑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ML이 다시 켜놓고 이게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화요일 시간에 그 EM 알고리즘 계산을 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은 결국에 확률 분포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그러니까 정규 분포다 뭐 포화성 분포다 뭐 감마 뭐 그거다 그건 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얘도 그럼 똑같이 제가 어떻게 생긴지 예상한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일단 뭐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는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정규 분포라고 해도 그 정규 분포는 또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이것도 무한히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럼 이걸 어떻게 잡을지 그게 좀 생각해봤으면 좀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자체는 뭐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거 세팅하는 게 조금 제일 저는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여기서는 정규 분포 박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무슨 분포로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 근데 이게 EM 알고리즘은 그랬던 거여가지고 이게 여기서 똑같이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제 생각에도 약간 그 결국 그 ML이라는 거는 어떤 분포 일단 틀을 일단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 틀에 지금 구해야 하는 파라미터들을 채우는 그런 알고리즘이니까 그 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제일 무난한 거는 정규 분포겠지만 근데 그 타이타닉 상황에서 그 센트럴 리미트 시어림이 아, 성립할 그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뭐 일단 뭐 독립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그 정확한 어떤 그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그 설정할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비모수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게 그 자료에 대한 값을 추정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ML이는 그럼 그 모수니까 그러니까 샘플링해서 어떠한 값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가요? 질문이 이상한가?
지금 비모스 MLE도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근데 저게 모수라는 게 결국 정규 분포로 따지면 그 평균과 분사 아닌 파라미터의 역할을 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수라는 개념이 이제 어 이렇게 특정 집합을 분포도에 대한 특정 집합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네 모수고 비모수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결국엔 제약을 주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만 가지고 분포도를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모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제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약간 그러니까 저 모수를 기반으로 뭔가를 추정하는 거는 뭔가 느낌 그러니까 저 ML이고 그 뭔가인데 비모수 추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 제가 아는, 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선형회귀만 분석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저희가 뭐, y는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ax 플러스 b라는 것 자체가 x랑 y를 데이터로 생각을 하면 저희는 그러면 a랑 b만 구하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미 데이터 자체를 데이터는 선형이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a, b만 하는 건데 어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를 누가 정한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그 ax 플러스 b 부분을 그냥 아까 그 설정해서 두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함수 값으로만 두는 거죠. 뭐 어떤 x에 관한 함수다. 그럼 이제 x에 관한 함수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이제 이모수가 되는 거. 이제 자세한 이제 추정 방법은 이제 저도 잘 모르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궁금해하고 GPT 헬프 우선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그냥 히스토그램이 그냥 우리가 아는 비모수 추정법이라고. 제가 방금 찾아봤을 때 나왔던 거 중에 이제 뭐지? 그 K nearest neighbor 방법이 아, 또 있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거 모으는 거니까 딱히 어떤 분포나 모형을 가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모수라는 게 그냥 데이터 자체만 보고 이렇게 좀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수라는 건 그 파라미터가 뭐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지지고 볶고 하는 걸로 우선 전 이해하겠습니다. 어, 어, 음, 그러면 결국 그 MLE는 모수적인 방법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파라미터 그 확률 밀도를 추정해야 되는 거다 보니 일단은 약간 헷갈리긴 한데 이게. 채팅창에 일단은 뭔가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게 제가 좀 전에 검색한 어떤 논문이라서 일단은 혹시나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예, 올려놔봤습니다. 링크를 걸었습니다.
뭐 일단은 그 봐도 이게 너무 원래 그 아무튼 네. 머신러닝 논문 읽으면은 좋은 게 이게 그림이 있어가지고 딱 그림 몇 개 보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수식밖에 없어가지고 좀 단번에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네, 저도 느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들 길게들 쓰는지. 그림 몇 개만 남을 것 같아요. 뭐 우선 이거는 좀 차차히 나중에 한번 아, 그럼 교수님한테 헬프를 쳐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선은 각자 한번 이 MLE 타이타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방금 봤을 때 그 우리가 함수 그러니까 그 확률 밀도를 어떻게 내가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지 따라 성능이 달라질 거니까 이거 한번 뭐 자기가 만들고 싶은 한번 확률 밀도를 한번 해가지고 각자 성능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녹화는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